뭐 하시는 거예요? 피디님, 나무가 물 먹는 소리 들어본 적 있어요? 나무가 물 먹는 소리. 나무가 물을 먹는 건 알고 계시죠? 물을 주니까. 제가 국내 최초로 나무가 물 먹는 소리 한번 들려드리도록 할게요. 안 들린대요. 마음이 착해야 들려요. 난 들리는데? 이씨 얼마나 꿀꺽꿀꺽 마시고 있는데. 안녕하세요, 꽃바람 이박사입니다. 여기는 아직은 그 일반인들한테 개방은 되지 않고 좀 프라이빗하게 일부 예약받아서 운영하고 있는 그러한 산이라서 굉장히 자연 상태로 보존이 잘 되어 있는 곳이에요. 그래서 오늘 청명한 가을날 맞이해서 등산을 한번 와봤어요. 오늘은 숲에 대해서 한번 이야기를 해보려고 합니다. 아까 청진기로 막 뭐 하시던데. 나무 소리 들어보셨어요? 나무도 소리가 나요? 나무도 소리를 내죠. 메리골드 편에서 향기가 식물의 언어라고 말씀을 드렸잖아요. 그것처럼 식물도 분명히 자기 뭔가 소리를 낼 것 같아요. 심장 소리부터 숨 쉴 때 뭐가 걸리는지, 잘 돌아가고 있는 것인지, 뭐 이런 소리들을, 기관의 소리를 듣잖아요. 마찬가지로 식물의 기관이 움직이는 소리가 들려요. 식물의 기관은 뭐가 있을까요? 뿌리에서 물을 빨아들이면 그 빨아들인 물이 꼭대기까지 올라가야 되잖아요. 물관이라고 하는 구조가 식물에는 있습니다. 그래서 청진기를 갖다가 나무에다가 댔을 때 이 물관을 타고 물이 위로 올라가는 소리가 들리는 거죠. 물이 빨려 올라가는 소리를 막 듣고 있을 때 어딘가 하나 가지를 딱 꺾으면 그 순간에는 올스톱을 합니다. 뭔가 공격을 받은 거거든요. 그러고 나서 진정이 되면 다시 물을 빨아들이는 일을 합니다. 들어보면은 되게 신비해요. 감정이 있는 애들이에요. 실제로 어떤 사례가 있냐면 사람한테 거짓말 탐지기를 댔을 때 일종의 파동이 나오거든요. 나무에다가 대고 거짓말 탐지기를 장착을 해서 파동을 한번 실험한 실험이 있어요. 나무한테 딱 거짓말 탐지기를 장착을 하니까 파동이 나타나는 거예요. 이상한 말을 하는 거죠. 저 나무 베어버릴까? 파동이 막 치는 거예요. 우리가 그 마음을 이해할 수는 없지만 얘네도 사람이 하는 말을 듣고 있고 뭔가 거기에 대해서 리액션을 하면서 감정을 가지고 있구나. 지금 보시면 수많은 나무들이 하나하나 다 그런 생명을 가지고 있는, 감정을 가지고 있는 생명체라는 사실들은 우리는 꼭 기억했으면 좋겠어요. 우리가 살아가는데 정말 소중한 이 산들이 정말 어떻게 만들어졌을까? 물론 우리보다 먼저 만들어진 거예요. 얘들이 없었으면 우리 인간은 어떻게 보면 탄생하지 못했을 수도 있어요. 우리한테 엄청난 생명의 기반이 되는 곳인 거거든요. 그래서 숲은 약 4억만 년 전보다 훨씬 더 이전에 만들어지기 시작했을 것이다 라고 많은 사람들이 추측을 합니다. 처음에는 이 앞에 보이는 이렇게 작은 풀들, 여기서부터 시작을 한 거예요. 지금으로 보면은 약간 양치식물들, 그리고 걔네들이 경쟁을 하고 진화하면서 얘네들이 목질이 생기고 나무가 자라게 되고, 이 나무가 크면서 또 다른 환경을 만들게 되고, 다시 새롭게 만들어진 환경에서 또 다른 종이 들어오고, 그 종과 먼저 있던 종이 싸워서 이기는 종이 이 지역을 다 점령하게 되고, 그런데 또 멀리서 친위두가 들어오고 생존을 위한 싸움을 통해서 지금의 숲으로 자라게 되는 거죠. 그 과정을 저희는 천위 과정이라고 해요. 천위. 그 천위 과정을 통해 가지고 우리가 가장 마지막, 천위 과정의 가장 마지막에 있는 것을 극상림이라고 하거든요. 극상림이 되면 벼락이나 이런 걸로 통해 가지고 또 한 번 싹 타서 없어지게 되면 또 새롭게 시작을 하는 거죠. 그리고 오랜 시간이 지나고 나면 다시 나무가 울창한 숲이 되는 거고요. 그래서 이 숲이 하나 만들어지는데 어마어마한 세월이 필요한 거예요. 그런데 불과 한 40-50년 전 우리나라 산림의 90% 이상 어마어마한 양의 산림이 파괴가 됐어요. 전쟁 직후에 거의 모든 산이, 우리나라는 이제 민둥산이 돼버린 거죠. 그랬는데 지금 보면 이렇게 울창하게 나무가 있거든요. 전 세계 어디를 봐도 전쟁 직후에 개발도상국에서 이렇게 완벽하게 산림을 복원한 나라는 없어요. 우리나라가 유일합니다.
사실은 제가 이렇게 숲에 와서 숲 얘기를 하고 싶었던 이유가 있었어요. 얼마 전에도 이제 기사화가 돼서 많이 나왔었던 이슈였는데 정부에서 30억 그루 나무 심기 캠페인을 벌입니다. 좋잖아요. 이 땅에 30억 그루 나무를 심겠대요. 근데 우리나라에 30억 그루를 심을 만한 빈 땅이 없는 거예요. 왜냐하면 이미 다 나무가 가득해요. 20, 30년 된 나무들을 잘라내고 거기다가 묘목을 심는 일들을 계속하면서 30억 그루 심기를 하더라고요. 20, 30년 된 오래된 나무들은 탄소 저감 능력이 현저히 떨어지기 때문에 어린 나무를 교체해 주지 않으면 20, 30년 후에 탄소에 대한 이슈가 더 많이 부각이 될 수 있어서 지금 하는 것이다 라고 이유를 대고 있는데 여기에는 굉장히 과학적으로 반론들이 많이 제기가 되고 있어요. 나무는 저감하는 능력 플러스 탄소를 저장하는 능력도 있는 거예요. 탄소를 더 많이 저장하면 저장할수록 탄소를 더 많이 끌어들이겠죠. 나무가 오래되면 오래될수록 이 저장 능력은 더 많아진다는 연구 결과가 많이 있는 거예요. 숲을 봤을 때 탄소 저감 이거 하나만 놓고 볼 거리는 아니거든요. 생명의 저장고고요. 물을 저장할 수 있고요. 그거 말고도 너무나 많이 있는데 그 모든 변수들을 다 제해버리고 그거 하니까 굉장히 오해되는 소지들이 많은 거죠. 좀 흥분했나요, 제가? 1차적으로 나무는 광합성을 해요. 광합성을 통해서 이산화탄소를 빨아들이고 산소를 배출해 줍니다. 그것을 공급해 주는 역할을 하는 것들이 이 나무고 이 숲인 거예요. 그리고 또 하나는 이 산은 어마어마한 양의 물을 저장하고 있는 일종의 물탱크예요. 이 많은 나무들이 있기 때문에 많은 나무들이 물을 함유하고 있고 그 물이 뿌리에 저장이 되어 있고 그래서 강이 말라도 이 산에 있는 물들은 마르지 않습니다. 공기가 있고 물이 있고 나무가 있고 그러면 많은 생물들이 살아갈 수 있는 서식처의 역할들을 하는 거예요. 그런 먹이사슬들이 여기서 발생을 하는 거죠. 이 생명의 순환이 계속 이루어지기 때문에 이 숲이라고 하는 게 우리한테는 없어서는 안 될 아주 중요한 생명의 저장고가 되는 거죠. 제발 그런 일들 안 했으면 좋겠다라는 이야기 다시 한번 드리고요. 숲을 가지고 장난치지 마시고 나무를 가지고 하찮게 생각하지 마시고 소중하게 대해 주셨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합니다. 아직도 달려있나요? 갔다. 어깨에 앉았어. 이제 촬영 끝. 집에 가. 집에 가. 집에 가. 아이. 이 신혼이 숲에 자랑할 만한 거는 지금은 제가 아직 단풍이 안 들어서 안 보여드릴 건데 정말 예쁘게 단풍이 들었을 때 은행나무 특집으로 한번 여러분들한테 이것을 소개해 드리려고 해요. 오늘은 이 정도에서 숲 얘기를 한번 마쳐볼까 합니다. 지금까지 꽃바람 이박사였습니다.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